미국을 이끌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는 이제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우편 투표 결과가 채 나오기 전에 조기에 승리 선언을 할 가능성을 서로 견제하며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곧 결과가 나오겠죠. 미국 현지 시각으로 3일 0시, 우리 시각으로는 어제 오후 2시부터 현장 투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시각으로 하면 오늘 오후 2시면은 마감인데, 어제 두 후보가 마지막 유세 현장을 어디로 택했는고 하니 트럼프는 미시간 주였고요. 바이든은 펜실바니아 주였습니다. 트럼프가 미시간에 간 건 지난번 대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대선의 마지막 유세가 바로 미시간이었어요. 지난 대선에서 막판 뒤집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번에도 재현해 보겠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미시간을 택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어제 뭐라고 했냐면요. 바이든 같은 사람한테 진다는 개념을 상상조차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재앙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이든은 자신의 고향이자 최대 접전지 펜실바니아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쳤는데 뭐라고 했느냐.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 트럼프는 푸틴의 강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수 레이디 가가가 서 있었습니다. 대선 직전까지도 여론조사들은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역전할 확률이 10%라고 해도 그게 제로는 아니다라는 해설을 곁들인 걸 보면 아직 모르는 거죠. 자, 미국 현지 분위기와 관전 포인트 짚어보죠.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박홍민 교수 연결합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장 상황 체크하기 전에 이번 대통령 선거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박 교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혼돈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대혼돈. 어땠길래요? 과거에 있었던 선거운동이라든지 선거 전략이라든지 선거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도 적용 안 되고 코로나 때문인지 선거운동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완전히 다 혼돈이었죠. 투표도 언제 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사람들도 잘 모르고 언제 어떻게 혼돈 상태였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혼돈으로 치러진 대선전. 자, 상황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현장 투표 시작된 지 한 17시간 지났는데 지금 투표는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편 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너무 많이 진행돼서 지금 현재 48% 정도 유권자가 이미 투표를 마쳤고요. 네. 오늘 당일 현장 투표까지 하면 65% 정도 투표율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지난 100년 전에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이래로 대선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높은 투표율 기록, 이거는 확실해 보이고 당선인 윤곽은 언제쯤 나올 걸로 현지에선 보고 있나요? 지금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미국 헌법에서는 대선을 포함한 모든 선거에 관련된 규칙을 각 주의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편 투표하고 사전 투표를 언제까지 접수하고 언제부터 개표할 수 있는지 주마다 법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유권자로 미리 등록을 해야지 투표를 할 수 있는 이제 미국의 독특한 제도 때문에 유권자 서명이라든지 중복 투표 여부라든지 이런 확인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편 투표를 투표일 이후에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주가 있는데 그런 주들 중에 격전지는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너바다, 잘 아시다시피 펜실베니아 최대 격전지죠. 이런 주는 투표일 이후에도 우편 투표를 이제 접수할 수 있게 돼 있죠. 그 말은 우편에 붙은 그 찍힌 소인이 투표일 것까지 받아준다 그 말이군요. 그럼 나중에 들어오는 것도 받아준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가장 문제가 될 건지 이제 펜실베니아죠. 가장 격전지인데 그렇죠. 여기는 3일 이후까지 받아주니까요. 이런 이제 주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선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요. 개표 결과가 당일에 나오는 주도 있어요. 예를 들면 플로리다나 애리조나 주가 대표적인데요. 우편 투표의 오래 걸리는 사전 작업을 미리 2주일 전, 10일 전부터 할 수 있게끔 허용해 놓은 주입니다. 이 주가요. 그리고 개표도 사전 투표하고 우편 투표한 걸 먼저 개표하고 현장 투표한 거를 나중에 개표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두 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주에서 바이든이 다 승리를 해버리고 이제 생각보다 좀 쉽게 바이든이 이기는 경로로 가고
만약 이 두 주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이긴다 이렇게 나오면은 네. 이제 최소 2, 3일에서 최대 2주까지 당선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미국은 주마다 투표 마감일도 다 다르고 개표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바이든이 만약 처음부터 확 이겨버리면 이제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처음에 트럼프가 이기는 쪽으로 가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판세입니다.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 대부분의 언론이 바이든이 이긴다. 이렇게 관측을 했는데 혹시 당일에 좀 이변 같은 게 느껴지세요? 분위기가 어때요? 뭐 이변이라고 할 만한 것이 느껴질 만한 그런 분위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항상 공화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은 항상 민주당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이 두 지지 계층이 전체 유권자, 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선거 결과는 예. 누가 중도층을 많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상대방을 설득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예. 자기를 지지한 사람이 얼마만큼 투표장에 더 많이 가게 하느냐, 아하. 기권을 많이 안 하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예. 아시다시피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예. 두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모두 다 나가서 투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예. 이제 결과를 뭐 예측하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뭐 막판에 큰 변수가 작용해서 이변이 나온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근데 막 교수님 지금 그러셨어요. 이미 이제 마음을 정한 사람들, 이미 어느 당을 지지할지가 너무나 확연한데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냐 안 가느냐에 달린 거다 그러셨는데 근데 4년 전에도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이 다 힐러리 승리 예상했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트럼프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변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2016년에 제일 중요했던 게 투표율인 거죠. 그래서 2016년 같은 경우는 흑인의 투표율이 2012년이나 2008년보다 훨씬 낮았는데요. 특히 예.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세 개 주가 흑인 투표율이 60% 정도 보통 됐었는데 40% 정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예. 이번 2020년 선거에서 흑인들이 얼마만큼 투표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이든의 당선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고요. 또 다른 이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네. 백인들 중에서 네. 나이 드신 분, 65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과거엔 공화당을 지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대처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지지를 바이든으로 이제 좀 넘어갔다, 바꿨다라고 하는 이제 조사가 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투표장에 많이 나갈지 안 나갈지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흑인들의 투표 참여, 그다음에 백인인데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공화당 지지에서 민주당 지지로 바뀌었다는 부분, 요 부분도 보셨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방심하다가 대선 놓쳤다 이래서 이번에는 또 유난히 결집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 주위에 이제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2016년에 방심했다 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후회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든지 간에 이기고야 말겠다. 후보가 누구든 상관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반 트럼프 정서가 훨씬 강하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지난번에 힐러리가 이긴다고 다 그러니까 좀 내가 투표하러 안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다. 방심하지 않겠다 이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번에는 바이든 승리가 뒤집힐 가능성,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뒤집힐 가능성, 반전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시는 건데 자,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박 교수님. 트럼프가 이미 자신이 표가 낮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대선 불복 시나리오를 짜놨다. 그게 뭔고 하니 아예 선거 초장에 그러니까 조기에 내가 이겼다라는 승리 선언을 해버리고 결과가 바이든이 이긴 걸로 나오면 이거 부정선거다. 뭐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놨다.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건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어저께 이제 그런 시나리오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부인을 했죠. 물론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가 항상 예상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트럼프가 오늘 투표 결과가 나오는 플로리다하고 애리조나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기느냐 안 이기느냐. 초반. 트럼프의 이제 대선 불복 시나리오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초반에 투표함 열었는데 자기가 유리하게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그냥 승리를 선언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말이 되긴 하는 거예요? 예, 승리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공화당에서 사전 작업을 약 한두 달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각 주에 있는 공화당에서 각 주에 있는 법원에다가 개표 시기라든지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에서 오는 무효표를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지 이런 범위에 대해서 소송을 벌써 이미 제기를 해놨습니다. 이미 소송을 걸어놨어요. 만약에 대비해서. 예. 격전지는 지금 다 소송을 다 제기해놨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화당의 불리한 판결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주 법원의 결정이 위헌이다라고 연방 법원에다 또 소송을 또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러면은 이게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도상으로는 12월 14일이 제일 이제 또 다음 중요한 날인데요. 오늘 말고요. 그날이 이제 오늘 뽑힌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투표를 하는 날이 12월 14일이거든요. 이 전까지 이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법원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소송과 결정 대상이 이제 절차에 관련된 거지. 당선인을 누구로 하라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나 트럼프 후보나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압도적인 표차로 이긴다거나 격전지주 대부분을 이긴다면. 이런 소송이 많이 제기되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바이든에게 그렇게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트럼프는 이제 법원 결정도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12월 14일이 끝나고 나면 트럼프가 아무리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옵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대선 현장의 분위기, 현지의 분위기 체크를 해봤습니다. 결과 나오고 또 연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박흥민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스콘신 주립대 정치학과 박홍민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